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장공감텐입니다. 저는 이주호고요. 지금 오늘 시장이 시작한 지 이제 한 50분 정도 지났습니다. 우리 시장 장 초반부터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초반에 좋다가 뭐 후반에 빠지고 이런 일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반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많이 고민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조심스럽지만 이제 일단 미국에서도 낙관론이 조금씩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자, 키워드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에서는 현재 바닥론이 솔솔 풍기고 있습니다. 뭐 긴축이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인데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었던 2월 24일이 바닥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뭐 미국에서 반인 반신이라고 불리는 마르코 콜라노빅이라든지 이런 인물들도 2월 24일이 바닥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의견들을 내비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의견이 좀 목소리에 힘을 얻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바닥을 잡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근거로 꼽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 먼저 지난 밤 사이에 나왔던 파월 의장이 긴축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던 점이라든지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회담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 이런 것들이 바닥에서 이 탈출하는 그 근거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같은 날, 그러니까 2월 24일을 기점으로 그때가 가장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그런 시장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수 한번 볼게요. 코스피 시장은 1% 넘게 오르는 상태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0.8%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730선, 그리고 코스닥은 903선을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다 믿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죠. 또 어떤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을지 또 그리고 이번 달 중순에는 FOMC 회의도 있기 때문에 이 변수들 한번 짚어보면서 시장 앞으로의 전망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금 해제 바로 출발합니다. (1% 내외) 양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전 업종이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700여 개 종목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징적인 흐름 보이는 종목들 들여다보면서 잠금 해제 종목까지 비밀 함께 파헤쳐보죠. 김종혜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과 시장 특징적인 종목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현대차, 기아, 정유주,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나마이크론, 아프리카 TV 등의 종목들이 조금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요. 하나씩 좀 들여다볼게요. 일단 현대차, 기아입니다. 현대차가 4% 가까운 상승 확인되고요. 기아차 2% 정도 올라서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급난과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조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았고 실제로 올해 좀 많이 빠졌던 종목군인데요. 오늘 장 올라서주고 있죠. 어제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였는데 전기차 속도를 조금 더 올리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던 바가 있었습니다. 정작 인베스터 데이 자체에 대해서는 좀 투자 심리 위축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많았는데 오늘의 주가는 좀 강하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군 넘어가 볼게요. SK이노베이션과 S-오일이요. 어제도 이 특징주로 다뤄봤었죠. SK이노베이션 오늘 3% 가까운 상승, 그리고 S-오일도 1.4% 올라서는 모습 포착됩니다. 밤사이 국제유가가 $110 넘어섰다라는 이슈도 있었던 만큼 정유주들 계속 모멘텀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특징주로는 아프리카 TV 열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오늘 외국인 매수가 상당수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8% 정도 올라가는 흐름 확인됩니다. 146,500원권 진행이 되고 있죠. 수급적인 이슈가 있는데요. K-뉴딜 지수 거기에서 변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BBIG K-뉴딜에서 아프리카 TV가 편입됐다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오늘 자금 유입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상황이죠. 자, 덴티움과 디오 가겠습니다. 4거래 연속해서 동반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오 5% 이상 상승이고 덴티움은 급등 나왔네요. 17% 올라서며 73,000원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덴티움 올해 실적이 상당수 좋을 것이다. 역대 최고 전망한다라는 증권가 리포트도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뭐 짤막짤막하게 전략 좀 짜볼게요, 위원님. 자동차요. 오늘의 반등에 대한 해석 좀 분분할 것 같은데요. 네, 뭐 인베스터 데이의 효과라기보다는 아무래도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격화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최근 낙폭과대에 대한
반발 매수 유입의 가능성이 좀 더 저는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전기차 관련된 계획들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겠지만 최근에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러시아와 관련된 생산량, 판매량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더해지면서 자동차 반도체 수급도 좋지 않은데 판매량과 생산량에 변화가 생긴다? 이게 이제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것이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최근 낙폭 과대에 따른 어떤 반발 매수세 자체가 오늘 시장의 주요 원인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인베스터 데이에 나온 전기차 확산은 장기적인 이슈고요. 단기적으로는 내일 있을 회담에서 이 이슈를 잘 소화해야 추가적인 반등이 좀 더 강하게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수가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했다면 종목들의 순환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순환의 초기 국면에서는 낙폭과대주의 반등이 유효하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공격적으로 투자할 여지는 없는 거죠? 네, 뭐 저도 자동차를 올해 하반기에는 빠르게 개선될 만한 종목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의외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간에서 그렇다고 내려와야 되는 자리냐? 그렇게 보기에도 좀 어렵죠. 그래서 뭐 강력한 신규 매수는 어렵겠지만 여전히 뭐 보유 관점, 그 다음에 시장이 안정을 찾는다면 일단 반등, 최근에 기록했던 빠른 낙폭은 빠르게 조금 회복할 정도의 반등은 가능하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반등이 좀 반가워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덴티움과 디오 쪽 들여다볼게요. 와, 덴티움 오늘 너무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찌 보세요? 올해 뭐 역대 최대 실적 이야기 뭐 이래저래 긍정의 이야기는 나오는데 4일간 올랐어요. 이제 뭐 이익 실현하고 나와야 될까요? 일단 뭐 최근 반등에 따라서 일정 부분 흔들릴 수는 있겠죠. 조금 현대차를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근에 낙폭과대주들의 반등이 나타나는 것처럼 반대로 시장에서 견조하게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언제든지 차익 매물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되면 언제든지 주가가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이 종목들의 핵심 포인트는 최근에 이제 수출량, 그 다음에 매출과 실적이 어쨌든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우리 시장이 약세를 여러 가지 이유로 보였지만 뭐 기판 관련주를 포함해서 실적이 계속 늘어났던 종목군들은 밀리지 않고 계속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의료 장비, 의료기기 이런 쪽의 종목군들도 전반적인 수출량이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면 뭐 저는 뭐 단기 급등에 따른 일시적인 흔들림은 나타날 수 있으나 실적이 탄탄한 종목군들은 오히려 조정의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단기 급등에 따른 반락을 이용해서 긍정적인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아프리카 TV도 좀 점검을 해보고 싶어요. 오늘 뭐 10% 정도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BBIG K 뉴딜 지수에 편입됐다라는 소식이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거 편입됐다만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이런 뭐 당일 효과도 있고 뭐 이런데 어찌 보세요? 네, 이런 기계적인 효과는 말 그대로 기계적인 수급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뭐 지수보다 강하다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추가 수익률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계적인 매수가 또 끝나는 순간 주가가 반락하거나 아니면 그동안의 상승분을 토해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건 말 그대로 그냥 트레이딩 바이 정도로 보셔야 되겠죠. 다만 최근에 아프리카 TV의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재료가 나왔고 오늘 탄력적인 반등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계적인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최근에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어떤 추세 반전의 계기로 삼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트레이딩 바이 정도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종목들에 대한 질문을 빠른 속도로 좀 나눠봤고요. 이제 잔금해제 종목에 시간을 할애해 봐야겠죠. 오늘 위원님께서 픽하신 잔금해제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자, SOL이에요. 전쟁 속에도 기대감은 핀다. 첫 번째 포인트 들어가겠습니다. 러시아 MSCI 이머징 지수 퇴출 효과. 이머징 지수 러시아가 퇴출되면 우리가 한 4조에서 8조 정도 뭐 자금 유입 온다라고 했는데 그 효과가 SOL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이게 맞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러시아 지수는 뭐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가즈프롬 같은 국영 석유 가스 회사가 주력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순위를 보실 때 러시아 페더레이션이 한 3% 정도 되는데 그럼 이게 빠지면서 4조가 들어올지 8조가 들어올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러시아가 빠지면 러시아에 빠진 업종만큼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죠.
러시아의 구성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석유가스 업체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나머지 국가들에서 석유가스를 채워야 되는데 홍콩 없고 타이완, 뭐 포모사 정도의 화학사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걸 보면 우리나라 쪽에 이런 에너지 기업들의 편입을 좀 늘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로 연결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말씀드렸던 이슈가 확정되고 그와 관련된 외국인들의 수급 변동이 있다면 단순하게 우리 시장 전체를 사는 매수도 들어오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업종별로도 쪼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어떤 수급적인 이슈, 기계적인 수급에 의해서 지수가 뭐 항상 움직이고 종목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어쨌든 그런 수급이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 뭐 4조 원이 들어오든 8조 원이 들어오든 그러면 어디로 주로 들어올 거냐? 비중별로 따라서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군들도 들어오겠지만 네. 섹터별 배분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부분을 또 채우는 그런 매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정유주 이런 쪽으로도 일부 배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참 똑똑하신 것 같아요. 책을 평소에 많이 읽으셔서 그런지 뭔가 러시아 이머징 지수 자금 유입했을 때부터 4조 뭐 시장에 대한 얘기 있었는데 뭘 사느냐 쪽에 또 초점을 두시니까 한 발 더 나가신다라는 느낌 그런 걸 봤는데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 가보겠습니다. 자금의 유입이 기대된다. 그러면 기존의 사업부는 또 어떤지 들여다봐야 되겠죠. 유가 지속성 110달러 넘어갔어요. 11년 만에 최고치. 계속 이어질까요, 이 흐름? 그러니까 유가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 120달러를 갈지 150달러를 갈지 이걸 맞추는 건 예언의 영역이죠. 그건 뭐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그렇다면 유가가 여기에서 이제 급락해서 과거 유가 급등했다가 뭐 급락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가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전쟁 끝나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떨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레벨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급전직하를 보이느냐 아니면 오른 상태에서 저렇게 조금 약간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레벨을 지킬 거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100달러 아래로 내려갈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80달러, 90달러 이상에서 계속 유지가 될 경우 그러면 마진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최근에 정제 마진의 상승 이런 부분을 SOE를 제가 한 2달 전인가 한 달 전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분명히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예대 마진의 개선과 더불어서 이 정유업체들을 주목하고 글로벌리하게 미국에서 정유업체들이 계속 신고가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공격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뭐 관련된 ETF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핵심 포인트는 추가 투자가 최근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단순히 생각해 볼 때, 야, 그 미국의 셰일가스 닫아놓은 유정 열어서 다시 재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지금, 소위 그 친환경 쪽으로 돌아섰는데 그 셰일가스 유정을 열어서 재개를 하는 것 자체도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열어서 재개를 했을 때도 실제로 미국의 셰일가스들 중에 닫아놓은 유정들은 가격이 별로 좋지 않아서 닫아놓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가에서는 이익이 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가가 더 빠른 속도로 뭐 8, 90달러로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별로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괜히 잘못 열었다가 또 이게 그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유가가 정말로 이제 더 폭등해서 뭐 100달러 이상에서 안착한다 그러면 아마도 여러 군데 유정을 다시 열 수 있겠지만 그것은 뭐 수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유가의 레벨이 쉽게 그렇게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제 마진도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빠지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의 전반적인 수익성은 뭐 생각보다 견조하게 버틸 수 있다. 뭐 추가적인 확장은 아니더라도 버틸 수 있다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조금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본업 견조하고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에 안고 있고 이 정도만 해도 사실 SOE 지금의 관심 충분히 좀 타당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앞으로를 좀 길게 생각을 했을 때 성장이라는 단어를 SOE를 붙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게 뭐 장기적으로 주가 랠리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 올해 컨셉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네. 거죠. 올해 시장의 컨셉은 과연 무엇이냐? 작년처럼 소위 성장주 폭발하고 그다음에 시장에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그런 시기인가?
그러지 않을 아니겠죠. 가능성이 네.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뭐 바닥을 잡고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지만 인플레 정도와 물가 상승 속도에 따라서 기업 이익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본다면 올해 컨셉은 전반적으로 순환 매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봤을 때는 이익이 그나마 안정적인 종목군들의 상대적인 베팅 강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시장의 흐름이라면 SOL 같은 종목군들이 실적이 비교적 견조해도 부각받기 힘들었겠지만 올해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올해는 성장주 쪽에 과도하게 베팅하기보다는 이익이 견조하게 나타날 종목군들의 작은 배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MSCI EM의 분배 효과가 나타난다면 이거 일시적인 이슈지 아니잖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변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뭐 4조 자금이 한꺼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분할해서 기간 동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현재 지금 밸류에이션이 PB 관점으로는 한 배 정도에 붙어 있는데 저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조금은 업사이드가 있을 수 있다. 그 업사이드는 우리가 이제 평균적으로 살펴봤을 때 저 2배 이상에서 놀던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 가기엔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최대 목표치는 한 1.5배 정도? 왜 그 정도까지 줄 수 있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의 안정성, 수급의 추가적인 유입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저 정도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전반적인 자산의 가격 효과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현재 PB의 한 배보다는 조금 더 위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 제품보다는 석유 쪽, 정유 쪽에 좀 더 우리가 모멘텀을 줘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1.5배를 바라봤을 때 저는 한 뭐 11만 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 종목의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에 기록하려 했던 그 가격 라인이네요. 11만 원 정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SOL에 대해서 포인트들 잡아봤고요. 한번 투자 전략 짜시는데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두 번째 잔금 해제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OCI예요. 겨울은 가고 봄이 왔다. 포인트 잡아볼게요. 역시나 신재생 쪽도 최근엔 시장에 관심이 좀 뜨겁고 어제장에도 많이 올랐던 OCI인데 요즘에 요거 화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부강약품 지분 인수. 태양광 업체가 왜 갑자기 부강약품을? 이라는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어요. 3월 8일 뭐 대금 지분 완료하면 한 10% 지분을 갖고 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최대 주주 지분이 옮겨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뭐 너무 크게 확대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올해 보고 있는 시장의 컨셉 중에 하나는 작년까지 제약바이오는 전부 백신 쪽에만 쏠려 있는 상황이었죠. 맞아요. 백신이 아니면 시장에 관심도 못 받는 상황. 그런데 작년에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제약바이오 이슈 중에 하나는 신약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많이 늘었고 임상과 관련된 자금도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컨셉은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신약의 모멘텀이 있는 회사들, 그다음에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일상에 관련돼 있는 제약과 관련된 부분이 일단 조금 늘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회사가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이슈로 인해서 뭐 주가 급등한다 이렇게 보긴 어렵겠지만 나름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우리가 태양광 회사라고 생각하지만 과거에 무기화학 종목에서 태양광으로 업력을 확대한 그런 전력이 있고 그때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했다가 물론 굉장히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네. 회사의 어떤 그런 확산 자체가 너무 이제 동떨어진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고 보여지나 그래도 이 정도의 지분 확보는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뭐 부강약품의 움직임도 나름 신약의 모멘텀도 일정 부분 있고 그다음에 일상 복귀에 따른 전반적인 제약업의 확산도 일정 부분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는 그렇게 나쁜 투자는 아니다. 현재 투자 금액의 상당 부분은 뭐 회수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자산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수익성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OCI가 추구하고 있는 게 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라는 것도 많이 보이고는 있는데요. 부강약품도 그 일환에서 좀 긍정의 선택이었다라고 판단을 내려주셨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 가겠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 폴리실리콘 가격에서 OCI에 대한 뭐 투자 심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가 주가와 동행한다고 해도 과언은 네. 아닌데요. 굉장히 진짜 오랜 기간 하락을 거친 이후에 최근에 이제 반등하고 있었던 것은 이 수급과 관련된 이슈라고 봐야 될 텐데 결국은 이 폴리실리콘의 추가적인 Q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P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P가 떨어지는 만큼 Q가 보상이 되면
피가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 크게 우려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과연 올해 전반적인 업황이 어떤지, 물론 폴리실리콘 가격이 또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떨어지면 이게 부담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 완만하게 떨어지고 큐가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전체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피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큐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 그리고 폴리실리콘 가격은 생산량이 다시 재개됨에 따라서 아마도 조금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P가 떨어지는 속도와 Q가 늘어나는 속도를 올해는 잘 살펴보는 것이 이 종목의 어떤 본질, 태양광이라고 하는 본질을 따져보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 번째 포인트는 결국에는 이 Q에 초점을 맞춰 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될 건데 태양광 확대. 뭐 지금 에너지 난 속에 신재생이 부각되는 건 알겠는데 그로 인해서 태양광이 더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이 이슈 때문에 러시아 침공 때문에 소위 우리가 조선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풍력주라든지 네. 이런 쪽이 좀 더 강화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걸 제외하고서라도 신한증권의 보고서를 보면 올해를 기점으로 태양광의 전반적인 설치량이 크게 늘어난다는 분명한 것이죠.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물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네. 전반적인 방향성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유럽 국가와 뭐 미국, 뭐 중국 이런 국가에서 다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임을 고려해 보면 태양광의 Q의 증가는 일정 부분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가 너무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급락하거나 관련된 시황에 뭔가 큰 악재가 터져서 태양광 자체가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그런 빅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 저는 Q가 증가하면서 일정 부분 이 회사의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상반기에는 비교적 좋은 실적을 나타낼 개연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석유화학 업체들 보시면 나프타 가격 변동에 따라서 석유화학 업체는 별로 안 좋았지만 가성소다라든지 뭐 일정 부분 무기화학 쪽에 가까운 것들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회사의 또 매출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보면 OCI의 실적에 있어서는 올해 개선될 수 있는 여지, 작년에도 실적이 뭐 나쁘지 않았지만 네. 올해도 일정 부분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가격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기관 매수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최근에 이제 주가가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저는 일정 부분 이슈를 타고 오른 부분이 있다. 태양광 네. 종목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도 뭐 마찬가지였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를 타고 좀 오른 부분이 있어서 단기적인 접근에서는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 쫓아가는 건 좀 위험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조정 시에는 일정 부분 편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업사이드를 너무 크게 주기보다는 일정 부분 현재 가격대에서 한 20-30% 정도의 추가적인 반등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죠? 20-30%면? 현재 가격대에서 한 20%, 30%를 생각해 보면 한 14만 원? 뭐 이 정도까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OCI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어요.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에너지 관련한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조금은 더 관심을 두고 계실 정유주 그리고 태양광 관련한 대표 종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시 보기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오늘 김종혜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